안녕하세요. HR 담당자시라면 요즘 이런 요청 아마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들 받으시죠? 임원이나 뭐 팀장님이 와서 우리도 이제 AI 교육 좀 해야 하지 않겠어? 하고 툭 던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진짜 막막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유명하다는 강사 불러서 챗GPT가 뭔지 뭐 1시간짜리 특강 열고 끝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직원들 반응은 시큰둥하고 뭐 업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바로 그게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휘님이 쓴 글인데요. 아, 네. AI 교육을 그냥 유행 따라 하기가 아니라 진짜 직원들의 성과를 바꾸는 도구로 만드는 법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걸로 내 일을 어떻게 더 잘하게 만들 건데? 라는 그 현업의 질문에 답하는 거죠. 아,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시면 막연했던 그 AI 교육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글의 첫머리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AI 교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당연히 직원들이 AI를 잘 쓰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AI를 잘 쓰는 것 자체는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업무 성과의 개선이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업무 성과의 개선. 네. 여기서 말하는 성과 개선은 두 가지 측면이죠. 더 적은 시간으로 같은 결과를 내는 효율성 증대. 포열성. 그리고 이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효과성의 증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 개선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뭐랄까 씨앗부터 잘 심어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는 그 첫 단계가 바로 인식의 변화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AI가 중요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제시하는 변화의 4단계 로드맵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4단계 로드맵이요? 네. 첫째는 AI를 써야만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절실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야 하고요. 절실함. 둘째, 그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AI 활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네, 배우는 단계. 그리고 셋째, 배운 걸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죠. 행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동이 꾸준히 쌓여서 측정 가능한 업무 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4단계 인식, 학습, 행동, 성과 사실 완벽한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의 정석이죠. 근데 제 경험상 많은 교육이 두 번째 단계인 학습에서 멈추거나 그 세 번째인 행동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장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네, 교육받을 때는 신기하다 하는데 막상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AI 교육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정말 탁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건가요? AI 교육을 최첨단 기술 세미나로 접근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버리라고 하거든요. 프레임을 버린다니요. 그럼 뭘로 접근해야 하죠? 직무 전문성 향상 훈련으로요. 직무 전문성 향상. 예를 들어 우리가 엑셀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함수를 익혀서 데이터 분석 시간을 줄이고 피벗 테이블로 더 인사이트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게 진짜 목표죠. 그렇죠. 내 일을 더 잘하는 게 목표죠. 즉, 엑셀은 내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그런 관점이군요. AI도 똑같이 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챗 GPT의 기술적 원리인 LLM이 뭔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AI로 내 기획안의 논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지털 도제식 교육이라는 비유까지 들어요. 디지털 도제식 교육이요? 네. 우리가 신입사원일 때 부서의 베테랑 선배나 사수 어깨 너머로 일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선배가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어떤 노하우로 해결하는지를 보고 따라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죠. 그러다 실수도 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점차 전문가가 되어가고요. AI 교육도 그런 도제식 훈련처럼 접근해야 한다? 네, 바로 그거죠. 와,
이 비유 하나로 갑자기 모든 게 다 명확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AI라는 전문가에게 배우고 그걸 내 업무에 직접 적용해서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결국엔 혼자서도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AI는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라 내 직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가장 강력한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HR 담당자의 역할도 달라져요. 단순히 교육을 주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코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HR 담당자 입장에서 그 훈련 과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할까요? 그래서는 특히 한 번의 단기 교육이 만병통치약이 될 거라는 환상을 버려라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던데요.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 만병통치약이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해결되길 바라죠. 이 시간짜리 특강 한 번으로 전 직원이 AI를 잘 쓰게 되길 바라죠. 하지만 그래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신 교육의 목표를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한정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막연히 AI를 잘 쓰게 한다는 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마케팅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목표를 이번 교육 후 AI를 활용해 SNS 광고 카피 제작 시간을 평균 30% 단축한다거나 와, 아주 구체적이네요. 또는 신규 고객 유치 관련 KPI를 10% 향상시킨다. 처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 명확해야 교육 내용도, 교육 방식도, 그리고 나중에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도 다 명확해지거든요. 느껴지겠네요. AI로 광고 카피 제작 시간을 30%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가르쳐야 그걸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업무 시나리오를 통해서 AI를 어떻게 업무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보여주거든요. 고객 만족도 조사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는데 이걸 보고 나면 AI가 정말 내 옆자리 동료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그 예시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물어봐야 하나? 근데 자료에 따르면 AI한테 우리 회사 제품의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들을 물어봐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AI가 일반적인 조사 항목들을 쭉 뽑아주겠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설문지 초안을 만들고요. 심지어 그렇게 수집된 수백, 수천 개의 주관식 답변들 있잖아요. 아, 이 제품은 점이 좋았고 점은 불편했어요 같은 것들이요. 네, 예전엔 이걸 사람이 일일이 읽고 긍정, 부정 요인을 분류하느라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이젠 그 데이터를 AI에게 던져주면 몇 분 만에 핵심적인 만족, 불만족 요인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도출해준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보고서의 개요부터 본문까지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와, 심지어는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지적된 느림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줘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 시작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플랜 수립까지 전 과정에 AI가 개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는 도구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 PM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액션 플랜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간, 주간, 월간 업무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준다고 하죠. 세상에. 이 예시가 주는 가장 큰 충격은 AI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히 효율화하는 걸 넘어서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재정의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 재정의한다. 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깊이와 속도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교육 시간에 직접 보여주고 참가자들이 자기 업무에 빗대어 상상하게 만든다면 인식의 변화는 확실히 일어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일은 저렇게 못 써 라는 저항감 대신
내 업무에 이 부분에 저걸 써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호기심이 생길 테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도 교육 대상을 그냥 전 직원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무별, 그러니까 팀 단위나 직군별, 본부 단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아, 맞네요. 마케터들은 마케팅 사례를, 재무팀은 재무 데이터 분석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확 와닿겠죠. 그렇죠. 그래야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대상자 설정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교육 시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4시간이죠. 네, 바로 그 4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의 수준과 필요한 교육 시간에 명확하게 연결짓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는 교육 목표를 크게 2가지 수준으로 나눕니다. 2가지요? 네,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아, 인식과 행동.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글에 따르면 1, 2시간 정도의 짧은 교육으로는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수준, 즉 인식의 변화까지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고객 만족도 조사 예시로 치면 아, AI로 설문 문항을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고 머리로 방법을 이해하는 수준까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행동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써먹어야죠. 직원들이 교육 후에 실제로 AI를 사용해서 설문지를 혼자서 만들어내는 수준 말이에요. 네. 그래서는 이런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최소 4시간 이상의 교육과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듣고 보니 제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울 때랑 똑같네요. 어떤 점이요? 처음 1시간은 강사가 기능 설명해 주는 걸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별로 안 어렵네 하고 혼자 해보려고 하면 막상 아무것도 못하죠. 아, 맞아요. 막히죠. 근데 한 서너 시간 붙잡고 직접 데이터를 넣어보고 에러 메시지도 몇 번 보면서 끙끙대다 보면 그제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손에 익게 되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식이 기술로 전환되는 그 체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그런 임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글쓴이는 HR 담당자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의 조직이 요청하는 AI 교육의 시간과 대상자 구성은 당신이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과연 적절한가? 와, 뼈아픈 질문이네요. 그렇죠. 1시간짜리 교육을 요청하면서 직원들이 다음 날부터 갑자기 AI 전문가처럼 행동하길 바라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네요. 물론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 시행착오가 당연하겠지만 적어도 교육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은 계속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나 시간 같은 현실적인 제약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목표와 방법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면 그 교육은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시간 교육을 할 거면 그냥 인식 개선까지만 목표로 잡고 그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 현실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가 HR 담당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혼란스러운 AI 전환의 시대에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뭐랄까 북극성 같은 질문들이라고 할까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글의 마지막에서 3가지 핵심 질문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3가지 질문이 뭐였죠? AI 교육을 기획하는 분이라면 이 3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만 성공적인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왜 우리 조직은 AI 교육을 실시하는가? 목적의 명확화, 둘째, 이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구체적인 효과, 즉 교육 후에 나타나야 할 변화는 정확히 무엇인가? 결과의 구체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우리가 설정한 교육 시간과 대상자는 그 효과를 달성하기에 타당한가? 방법의 적절성. 네, 왜, 무엇을, 어떻게. 정말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 우리 조직을 AI 도입과 활용을 통한 업무 성과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줄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AI 교육을 어떻게 현실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과 개선이라는 큰 그림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4시간이라는 숫자에 담긴 교육학적 의미까지
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지침서 같았네요. 맞아요. AI 교육을 새로운 기술 소개 이벤트로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직무 역량 개발과 똑같은 선상에서 철저히 교육의 본질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새로움이라는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성과라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업무나 팀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글은 주로 AI를 활용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더 빠르고 더 잘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관점을 한번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AI를 단순히 효율적인 조수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창의적인 파트너로 삼는다면 과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혹은 아예 상상조차 못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업무나 사업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판을 더 잘 짜는 것을 넘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상상력. AI 시대의 진짜 기회는 어쩌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